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형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야. 3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GB 스터디에서 이용강의 하고 있는 심상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부여받은 내용은 고2, 고3 응용어법의 내용인데 고2와 고3의 2등급 이상에 맞추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A lawsuit has been filed. 한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허에 관한 소송인데요. 하나의 SNS 기업의 알고리즘에 관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인데 자동적으로 사진상으로 친구들을 확인하고 태그를 붙이는 그러한 내용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특허가 윤리적인 우려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한 주제를 간략하게 잡아보면요. 결국은 SNS상에서 한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 사생활에 침해되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거. 개인 사생활에 침해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 내용의 체크 포인트는요. 일단은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제 판단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그 강사님들의 의견을 한번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투셀은 틀린 게 아닌 것 같고요. 저 해석을 한번 문장을 해보면 그 앞에까지는 끊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병렬로 다시 to create 연결되는 건 맞는 부분 같고, 저는 이제 내용 파악을 하는 문제 같거든요. 브랜드 어소시에이션이 컨셔스가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상 본다면은 두 번째는 또는 의식적이라는 말을 만약에 반대로 본다면은 무의식적인 브랜드의 연상을 만들어주는 패턴. 예. 제가 미처 그걸 생각 못했네요. 이거는 conscious의 의식적인 뜻의 형용사를 무의식적인 뜻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또 의견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품사는 맞는 것 같은데요. 라이크 형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뭐일 것 같은, 뭐뭐일 것 같은. 여기는 이제 호감이 갈 만한 이런 내용으로 일단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ikely보다는 일단 한번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요. 2번의 경우에, B번의 경우에는, 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령 스포츠 행사의 경우에는 지역 행사로 이것이 경험이 되게 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상품의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한 팬들은 한 제품의 소비자로 보이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되게 우리가 지역 연고팀, 야구팀 같은 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 수익을 얼마 낸다라든지 이런 스포츠 행사의 본질적인 그 상업적인 특성을 많이 상쇄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지역 연고적인 특성으로 굉장히 지역 간의 어떤 유대관계 같은 게 끈끈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되게 이어지는 그런 지역 행사가 된다는 내용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지역 스포츠 행사의 좀 비상업적인 특색을 말하는 그런 내용에 중심을 두고서 주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역 스포츠 행사의 어떤 나름의 그 독특한 특징, 그것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점. 3번 내용을 먼저 보면요. 3번 내용에. 자, 일단 여기서는 instead는 부사로 쓴 것으로 하자가 없고요. 뒤에 주어 동사와의 관계와 부정사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특별한 다른 내용보다는 connect A with B 구조가 아니겠는가. 다른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never to be duplicated는 experience를 수식하는 내용으로 부정사의 형용사 기능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문제는 unique experience라는 단어가 지금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의 한 부분은 좀 어색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를 빼는 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문맥이 맞아 보인다는 게 이제 해석상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3번의 경우에는 part의 부분을 어를 뺀 part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 내용으로 보고요. 4번의 경우에는 no more를 하게 되면 문맥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서 이것을 no less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내용은
항상 우리가 등위 관계가 나올 때는 그 앞뒤의 관계의 병치 구조가 병렬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 문맥상은 컨셔스 하면은 앞의 내용과는 또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컨셔스의 단어를 바로 unconscious로 바꾸는 내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2번의 경우에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like의 동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형용사로 바꿔야 된다. 따라서 like의 동사가 아니라 like의 단어가 뒤에 personality trait와 호응될 수 있는 like로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타당하다라고 봐서 자, 일단은 이 경우에는 like의 동사는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likely의 형용사로 봐서 문맥에 적절하게 맞게끔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part이라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패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전체 중에 어떤 한 부분이라 할 때만 part를 쓰는 경우가 일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part이라는 게 관용적으로 많이 쓴다는 점에서 바로 part of의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바로 부정관사를 빼는 것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no more than의 표현이 전혀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맥에 맞는 것은 no less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no more의 표현을 바꾸어서 바로 no less로 정정합니다. 각각에 대한 출제율과 난이도를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경우에는 그 and나 or 앞뒤의 경우에는 항상 등위 관계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율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or를 기준으로 4.0 이상은 되고요. 난이도 면에서는 사실 전후의 문맥과 내용,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3.7 정도로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speak to 다음에 명사 온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까 봅니다. 그래서 출제율의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3.5 정도로 보고요. 난이도 면에서는 그 자리에 이제 형용사를 찾는 문제까지 내용까지를 감안했을 때는 한 3.89 정도 이렇게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이것은 출제율에 대해서는 한 3.5 정도로 보고요. 난이도 면에서는 우리가 자주 보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 4.0 정도의 좀 어려운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흔히 우리가 관용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 부정을 다시 한번 부정하면 긍정적인 내용이 생긴다는 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내용은 잘 나오는 편이고요. 한 3.9 정도로 하고 난이도 면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7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부터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문맥도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문맥이고 나머지 이게 문법, 어법 요소하고 문맥이 이제 동시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난해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 선생님들께 잘 질문을 잘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힌트를 받는 모습도 괜찮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출제율과 난이도도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3.5 이상으로 잘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사실 그 선생님이 해석하실 때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취약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쩌머리를 전달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덕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법 포인트가 맞더라도 해석자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1번이 어휘 문제였지만 사실 그 4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어법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일진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내가 지금 우리 심상은 선생한테 저런데 왜 심상은 선생이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그 많이 아는 것을 잘못 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중하지 않게 경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쯤이야. 이런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내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 왜 호의호삼을 가르치고 정말로 많은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딱딱 집어주면서
이게 답이야. 이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답을 찾아. 이런 핵심 포인트를 다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4개의 문항에 적은 문항, 4개의 문항 벌써 2개가 틀렸는데 틀리는 것도 바로 잡아주면 왜 바로 이게 바로 잡혀졌는지 설명해 줘야지. 내용을 알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다. 그래도 이렇게 물타기 하면 안 돼.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돼. 왜? 애들은 짜증나고 신경질 나. 왜? 그러면 답을 찾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학생 입장에서. 학생은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는, 답이 되는 이유를 본인이 설명을 못 하겠다는 게 문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만 수정하면은 되니까 본인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경하게 가볍게 보지 말라고요. 응? 그런 생각, 선생님 생각만 하지 마요. 학생 생각을 해. 그러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고. 자, 수고했습니다.